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저도 재밌게 봤던 가짜 사나이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군 생활에 대한 썰을 풀겠다라고 이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펌프가 왔어요. 제 스스로도 옛날처럼 멋있게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하게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댓글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UDT잖아요. UDT는 해군 특수전여단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전사, 저는 이제 육군 특수부대 특전사 출신인데 댓글이나 어떤 이 군대 체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UDT하고 동급인 특전사는 707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있으면 저는 사실 이제 707 출신은 아니고 여단 출신인데 저 같은 여단 출신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707을 너무 신격화시켜주는 일반인들이 여자는 뭐 보면 그냥 무슨 뭐 그냥 별거 아닌 애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별로더라고요. 후보생 때 있었던 썰을 풀기 전에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여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7이라고 하는 특수민제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이게 군사 기밀인지 이런 것까지 모르니까 그냥 대중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대중이 알고 있는 어떤 언어들로 표현을 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여자는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고요. 707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특히 707이 멋있는 건 맞아요. 일반 여단이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장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대테러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특수부대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뭐 그럼 여단은 뭘 하냐? 여단은 뭐 삽질만 하냐? 그게 아니고 여단이 하는 임무들은 사실 더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더 위험하죠. 대테러 작전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토 안에서 우리 영토에 어떤 외부 세력이 침투했을 때 그게 테러범이잖아요. 그런 침투범들을 소탕하는 게 대테러 작전이에요. 카운터 테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토에서 하는 작전이라면 일반 여단이 하는 거는 적지에서 하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707이 적지에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주 미션으로 봤을 땐 여단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뭐 제가 속해 있던 팀에서 하던 작전도 사실은 그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작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지역에 날아가겠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우리는 적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옛날 혹시 강릉 무장공비 사건 기억하시나요? 강릉 무장공비 때 그 무장공비의 역할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북한 지역에서 사방이 다 적이잖아요. 심지어 민간인들도 적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작전을 수행하고 임무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임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작전들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쟁이 나면 아마 거의 모든 대부분의 팀들은 작전을 성공해도 복귀가 힘들 정도로 위험한 작전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훈련하는 방법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군장이라고 하는 이 가방에 먹을 밥까지 다 챙겨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뭐 작전을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치 밥을 다 싸가야 되는 거고요. 작전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챙겨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넣는 것만으로 해도 군장의 무게가 10kg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매봤던 군장 중에 가장 무거웠던 때가 64kg까지 매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 전역한 지금도 제가 몸무게 68kg예요. 거의 제 몸무게에 육박하는 거를 가방을 메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훈련이 언제였냐면 그 강원도 인제 KCDC라는 훈련이 있어요. 과학화 훈련인데 몸에 어떤 그런 레이저 장비를 장착을 해서 총을 쏘면은 그 레이저가 인식을 해서 만약에 이런 데 맞으면 사망, 뭐 이런 데 맞으면 부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 과학화된 첨단화된 시설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훈련장을 갔었어요. KCTC 우리 대대가 갔었는데 그때가 이 KCTC라는 훈련이 생기고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데가 이제 이런 특수부대가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인데 비정규전으로서는 최초로 그 훈련을 했던 대대가 우리 대대였어요. 저희 대대. 그래서 상대 KCTC에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 상대해 본 적이 없었고 그때가 하필 또 혹한기였어요. 동계가 군장이 더 무거워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방한 관련된 장비들을 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이 더 옷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때 제가 일주일 정도 작전을 했어요. 작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장비 놓고 식량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일즈 장비라고 하는 어떤 레이저 장비를 착용하고 하니까 군장 무게가 64kg 나오더라고요. 64kg. 그리고 이제 선임관이면은 이제 상사 정도 되시는데 뭐 빠른 중대 중사고 그럼 나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저한테 뭐 10년씩 15년씩 고참들이 착용하는 군장도 50kg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뭐 그때 당시에 하사였으니까 하사들 군장 무게가 60kg가 넘었었는데 그 군장을 내면 혼자 못 일어나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막 땅 짚고 막 이제 어금니 깨물어야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워요. 근데 그런 군장도 메고서 훈련도 하고 가면 땅도 파고 뭐 작전을 하죠. 솔직히 뭐 707이 일반 여단보다 훨씬 뛰어나다? 보통 특전사 출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는 어디 소속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특전사하고 파이터하고 싸움 누가 이길 것 같냐고. 파이터가 이깁니다. 왜냐면 파이터는 실제로 상대방을 때리는 훈련을 평생을 하는 직업인 거죠. 근데 특전사는 상대방하고 격투를 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런 특전사하고 파이터하고 총 들고 상대방을 죽이라면 누가 더 잘 죽일 것 같냐. 그럴 땐 특전사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는 역할이 다른 거지. 뭐 707이면 무조건 체력부터 뭐든지 뭐가 다 이렇게 엘리트고 여단 출신들은 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오히려 707에서 근무하다가 여단으로 왔을 때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적응이냐면 어떤 생활적인 적응도 있지만 사실 근육의 발달이 달라요. 707이 해야 되는 어떤 임무들의 적합한 근육 발달과 여단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근육이 달라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체력은 기본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지구력을 더 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단 사람들은. 근데 반면에 707은 어떤 그런 지구력은 조금 저희보다는 좀 덜 요구받고 작전에 그 섬이 우리처럼 몇 반 며칠로 밖에서 우리 그 기지에 돌아오지 않고 해야 되는 작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천리행군을 가다 보면 특전사 여단 출신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707 출신들은 다리에 쥐나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봤어요. 대신 707 출신들은 조금 더 저희보다 이 몸이 좀 더 이렇게 크고 예쁘고 달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그 작전에 필요한 근육의 발달 때문에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또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게 여단에 있는 사람도 잘 뛰는 사람 많고요. 뭐 707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걷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는 그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여단이 있고 707이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옳은 표현이고요. 실제로 현역일 때 얼굴을 보면 이 여단 사람들은 거의 다 진짜 불쌍할 정도의 표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 그 훈련의 강도와 어떤 역할에
때문에 발생하는 거겠죠. 707은 멋있어요. 뭔가 이렇게 귀공자 같고 그 어떤 모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단 사람들은 얼굴 까맣고 진짜 막 지방 하나도 없고 체지방 하나도 없고 그냥 막 북한군 같은 거기 뭐지 소말리아 난민 같은 그런 표정들을 보통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특전사 여단이 하는 임무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더 멋있냐? 솔직히 제가 봐도 멋있는 거는 707이 더 멋있어요. 근데 멋있기 때문에 더 훌륭한 부대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단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아마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엘리트라서 가는 부대가 아닙니다. 707은. 보통 707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군생활에 조금 더 장기 복무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스로의 마인드가 조금 더 이 군생활을 더 의미 있고 보람차게 잘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전투력과 어떤 팀워크 같은 걸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707에 있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그게 707이니까 높다라고 접근하면은 위험합니다. 어쨌든 누가 더 세냐 약하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 강도는 어디가 더 약하고 강하고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강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후배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정말 한 10년 만에 옛날 같이 군생활했던 선배들을 만났었는데 뭐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날고 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뭐하냐? 보병부대 가신 분 전출, 그 다음에 교육하는 이제 교육단으로 빠지신 분, 아니면 그러니까 팀에서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 다 20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날아다녔거든요. 막 한 몇십 미터씩 날아다녔던 분들인데 몸이 상하죠. 30대가 되고 작전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상합니다. 혹하게 진짜 이 몸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훈련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입대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단은 좀 쉽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어쩌면 정신적으로 여단이 훨씬 힘들 수도 있어요. 족 같을 수 있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707 출신들한테 여단 생활이 힘들었냐 707 생활이 힘들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 있어요. 여단 생활이 더 힘들었을 거라는 대답을 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그렇게 막 대테러하고 이런 영상들 말고 진짜 특전사가 어떤 식으로 산속에서 살아나는지 후레쉬 없이 야산에서 땅 파고 자다가 독사 만나고 멧돼지 만나고